오늘은 진도상 마지막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자기 관리 및 자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관리 및 자기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시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대로 그대로 그냥 뭔가를 한다면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많은 변화의 요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관성처럼 살면 어렵고 힘들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변화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기 관리 중에서도 시간 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특히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우선 시간 관리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기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간단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저술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럴듯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을 잃지 않는 방법과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에 8명의 미국 대통령, 7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된 하버드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책 하버드 새벽 4시 반의 저자는
하버드 출신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꿈을 잃지 않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하버드 새벽 4시 반에서는 하버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공의 67가지 비밀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6가지 비밀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성공 비밀 1. 눈은 먼 곳을 보면서 손은 작은 곳에 두어라. 주변을 둘러보면 큰 일에 정신을 빼앗겨 기본을 무시하다가 결국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는 운동선수는 2류에 머물기 마련이고 기본을 무시하는 회사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먼 곳을 보면서 손은 작은 곳에 두어야 비로소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과정에 대해서는 멀리까지 내다보면서도 일을 시작할 때는 구체적이고 가벼운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꼼꼼히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성공 비밀 2. 강한 의지력이 중요하다. 많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직장인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감과 의지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의미 없이 관성적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보내버리고는 합니다. 책 하버드 새벽 4시 반의 저자는 하버드 출신들의 특별함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노력, 자신감, 열정, 행동력, 배움, 유연성, 시간관리, 자기반성, 꿈, 기회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흔히 우리가 하버드에서 떠올리는 것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천재성, 지식, 스펙 등이 아닌 의지력과 꾸준함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버드에서 EQ를 담당하는 교수는 강한 의지를 기르는 4가지 습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둘,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한다. 실패해도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한다. 셋, 자기 반성 능력을 길러 자신의 단점을 적극적인 태도로 고쳐나간다. 넷,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진다. 하버드 성공 비밀 3. 게으름은 인생 최고의 적이다. 게으름은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성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만성화된 게으름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름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울수록 게으름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하버드 교수들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게으름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한다. 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채찍질한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노력의 동기와 뚜렷한 방향성이 생긴다. 목표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셋,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버드 성공 비밀 4. 최악의 바보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무엇이 부족한지를 늘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자질은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입니다. 열심히 반성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똑바로 인식하고 개선하여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버드는 학생들에게만 반성을 강요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진행하여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 성공 비밀 5. 자신감이 만들지 못할 기적은 없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현대 성공학의 대가이자 자기계발서의 창시자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이 한 말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이성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는 투지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세요. 하버드 성공 비밀 6. 행동하고 또 행동하라. 주변의 많은 사람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아쉬워합니다. 자신의 화양연화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다며 한숨을 쉬고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이 흘러버려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푸념합니다. 이들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지 라고 하고 현재에도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10년 전이라면 몰라도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든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꾸고 있는 일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세워보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지금 당장부터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을 2주만 실천한다면 당신은 행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석함이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자원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쉬고 놀고 자는 시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노력하고 행동했습니다. 늘 자신이 상상한 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에서 알려주는 성공학 10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는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밤새워 공부하거나 일했는가? 너무 늦었다라는 핑계로 포기한 일은 없는가? 언제나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당장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잡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10가지 질문에 당당히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하버드 출신보다 더 환한 성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책 하버드 새벽 4시 반은 하버드 출신들의 67가지 성공 비밀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과 함께 자신감마저 덤으로 얻게 되실 겁니다. 책갈피였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 하버드 대학의 출신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뛰어난 머리, 뛰어난 스펙, 천재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 법칙을 얘기했고 마지막에 얘기한 10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라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에 열정을 쏟아붓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도 정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강의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 지각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지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지각은 또 습관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리라는 건. 그래서 시간 관리의 일단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문제다. 그러므로 시간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도 관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했네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 관리의 정의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활을 관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을 극대화하여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죠.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목표는 첫 번째가 스트레스 감소, 두 번째가 균형 자기 통제, 세 번째가 생산성 향상, 그리고 네 번째가 목표 달성 기간 단축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목표라는 것은 물론 개인별로 각자가 다 다른 목표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공통적인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쭉 나열해 놨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한두 번 경험했을 법한 얘기들을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 철저히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꽤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특히 시간과 관련된 그 회사 일 자체가 아주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간 하나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일단 시간에 끌려다닌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조리 있게 막 쓰고 그 일정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자꾸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와 계획이 없거나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도 없이 그리고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고 또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즉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들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바빠지면 허둥지둥하게 된다. 그리고 자주 아프거나 기력이 없다.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그죠? 건강 관리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분과 충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본인의 기분 또 본인의 충동에 자기 자신을 자꾸 맡기는 경우가 있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더라. 이러한 부분도 시간 관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인에 대해 불만과 적개심이 많고 자신도 불안할 때가 많더라. 시간 관리를 못하게 되면 나 자신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만, 누구 때문에 이거 못했어, 이런 식의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사소한 일들에 얽매여 큰 그림이나 미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앞서 본 동영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눈은 멀리, 손은 가까이. 즉 생각은 큰 그림,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손발은 지금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접 부딪혀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면하게 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과 휴식이 불균형적이거나 일과 휴식에 구분이 없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도 하죠.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너 지금 공부하고 있니? 아니면 놀고 있니? 그런 것들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애매한 경우들, 그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역시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확실하게 놀아야겠죠. 그래서 일과 휴식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항상 스트레스, 이놈의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자꾸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경험들은 다 한두 가지 이상은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기분대로 생활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 생활하며 매세가 계획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계획을 뭔가를 세워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계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냥 기분 되는 대로, 그냥 대강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라요. 개인적인 일과 학교 일을 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일, 그리고 내가 학교 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매월, 매주, 매일 계획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그런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죠. 달력에 자기 일정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알람도 울리고, 그죠? 얼마든지 내가 이런 스케줄링을 해 놓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매월, 매주, 매일 이러한 스케줄을 미리 다 정리해 놓고 그 스케줄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잡다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사소한 거에 얽매여서 사소한 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부터 우선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도 시간관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로부터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자타가 공인한다. 즉,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부지런해. 내 친구들도 아니면 내 선후배들도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나에게 해주고 있는지, 내가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잊고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시간 배분을 잘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아주 계획적이고 내가 모든 그런 일들을 시간을 정확히 예측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일들 중에 그런 걸 단계별로 시간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처리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해 보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건강한 편이어서 쉽게 피곤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건강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건강 관리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특별한 운동을 하고 특별히 식단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주 정확한 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잘 관리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생활 리듬, 내 신체 리듬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여행을 갈 때 대기 시간에 읽을 것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동 중에 학교 오고 갈 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내가 책을 보는 그런 경우가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 짜투리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동 중에 그런 대기 시간이나 이럴 때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읽어보는, 그게 신문이어도 좋고 책이어도 좋고 읽을 것을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면 그런 시간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결해서 등하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마찬가지죠. 학교 올 때 그리고 갈 때 그런 어떤 이동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시간 관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어서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연결해서 기상시간, 식사시간, 공부시간이 일정하다. 결국은 매사가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이것만 잘 이루어져도 기상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내가 딱딱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정확히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규칙적이고 잘 컨트롤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시간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러한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과 한 약속 시간이나 또 약속을 정확히 지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사적인 그런 친구 관계, 사적인 생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역시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 또한 확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적이나 공적이나 관계없이 모든 약속 시간은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을 지키고 하는 부분도 습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야, 오늘 우리가 주말 어디서 몇 시에 모이자라고 약속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정확히 모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30분 일찍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시간에 정말 정확히 오는 사람, 누군가는 또 그보다 10분, 20분, 30분 늦게 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보면
늘 늦는 사람은 계속 늦게 와요. 그리고 늘 일찍 오는 사람은 계속 일찍 와요. 이게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되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구를 올바로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경우에,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을 잘 아는 경우겠죠.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맨날 새로운 방식을 하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일하면 그냥 편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스케줄이 무산되거나 바뀌었을 때 침착하고 융통성 있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일 때문에 스케줄들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변경되거나 뭐 어떻게 바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화를 내고 당황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침착하고 융통성 있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스케줄에 의해서 생활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간 관리의 기본 원리와 기술을 알고 있으며 시간 관리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욕이 있다. 이건 시간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죠?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내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시간 관리를 하겠다라는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로 시간 관리의 기본 원리나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런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끊임없이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겠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쉴 때는 푹 쉰다. 이게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에 집중을 하고 쉴 때는 공부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쉬는 거죠. 푹 쉰다. 주중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난 주중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편하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이 뒤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정말 시간 관리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들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얼마나 나와 관련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마감 시간 안에 과제나 목표를 여유 있게 이룬다. 그만큼 시간 관리가 잘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다가와도 별로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여유 있게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생겨도 서두르지 않으며 시간 스트레스를 좀처럼 받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시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바쁜 일이 생겨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시간적 압박감들을 거의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는 것도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계획과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시간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다. 여유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또 주변 학우들 친구들을 보면 좀 굉장히 여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뭔가 항상 뭐 이렇게 쫓기고 그런 여유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다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죠. 근데 여유가 있게 되면 관대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잘 대처한다. 당연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도 겪게 되고 또 변화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지 잘 대처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상시 일기나 보고서나 평가서를 잘 쓰는 편이다. 성공이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일기나 보고서, 평가서 같은 것들을 잘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 시간에 뭘 했고 오늘 뭐 했고 시간마다 했던 행동들을 내가 정확히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시간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스케줄표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기를 쓴다는 것도 그런 얘기죠.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일일 업무 일지가 있고 주간 업무 일지를 다 씁니다. 개인별로. 그걸 다 모아서 팀별 업무 일지. 다 부서별로도 그런 업무 일지가 있고 개인별로도 다 그런 업무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제가 리서치 회사 다닐 때 심지어는 그 닐슨이라는 회사는 정말 하루 일과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대별로 어느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관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프로젝트를 얼마에 계약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중에 수익 분석에까지도 다 사용됩니다. 내가 얼마짜리 프로젝트에
얼마의 시간을 투입했는지가 내 연봉, 인건비와 다 연결돼서 다 산출이 되거든요. 시간이 곧 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성공이나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매일매일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최신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잘 컨트롤한다. 그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내 마음도 제대로 잘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그만큼 시간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생활, 그게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그리고 현재의 그런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는 좀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시간 관리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